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엔비디아 젠슨 황인데요. 우리는 이제 물리 AI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스스로 근거를 찾고 행동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메타에서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를 내놓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들고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1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월이 굉장히 길었던 느낌인데요. 1월의 시장의 경과들 그리고 저희가 운용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2025년에 처음으로 저희 1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경과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요. 지난달에는 S&P 500이 2.7%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2.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모두가 다 기억하시다시피 설 연휴 때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국의 딥시크 AI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반월에 조정이 좀 발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시크 AI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AI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타났고 GPU나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작년에 부진했던 럭셔리 소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리슈몬 같은 기업들이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스위스의 럭셔리 시계와 주얼리를 하는 브랜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우호적인 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럭셔리 기업들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위 소비재 기업들이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따라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증권 관련 기업들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글로벌 IB들은 긍정적인 실적 발표까지 덩달아 이어지면서 은행 섹터는 좀 긍정적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핀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SF플러스 액티브 ETF의 성과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지난 12월에 워낙 아웃퍼폼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글로벌 플랫폼이나 글로벌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언더퍼폼은 했지만 절대 수익 기준으로 플러스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비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는 영에이지나 다이나믹 시니어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폭이 250bp, 340bp 정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용의 경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소비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살아났던 2021년, 2022년의 긍정적인 소비의 흐름들이 2023년, 2024년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높은 기고 효과도 있었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이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한 2년 정도 동안은 럭셔리 기업들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조금씩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다 부진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실적 성장을 계속 보여줬던 에르메스 같은 기업들이 견조한 모습으로 긍정적 기여를 했고요. 에르메스는 특히나 이 기업의 특징이 공방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올이나 샤넬 같이 좀 다른 브랜드들이 OEM, ODM을 맡기면서 굉장히 너무나 저렴한 생산 단가로 생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나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기업은 좀 다른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는 초 럭셔리 기업으로서 좀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020년 이후에 코로나 구간 동안 공방을 더 증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긍정적이었던 취향 소비의 분화된 영역 안에서 좀 브랜드력을 보여주는 아웃도어 최상위 브랜드인 아크테릭스를 가지고 있는 아메르 스포츠라든지 러닝화 브랜드 아식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각광받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밈스탁이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돼서
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신규로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유입되었던 로빈후드 같은 주식 투자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스포츠 베팅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영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밈스탁을 많이 양산을 했던 커뮤니티 플랫폼이 레딧 같은 경우에도 비정형 데이터로서 굉장히 데이터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기업의 주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월말에 있었던 중국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인공지능 하드웨어 투자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AI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기능형 AI, 또 이제 그 젠슨 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 이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딥시크 우려가 나오면서 그 내용도 좀 같이 좀 붙였는데요. 일단은 기능형 AI, 물리 AI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엔비디아 젠슨 왕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젠슨 왕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젠슨 왕의 코멘트가 영문으로는 We are now entering the age of physical AI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물리 AI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물리 AI는 진보하며 스스로 근거를 찾고 계획하며 행동한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스스로 근거를 찾고 행동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이 행동한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성장한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언어를 받아들이고 언어로 출력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언어를 받아들인 것,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서 행동으로 나서는 로보틱스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저희가 얘기했던 생성형 AI 시대에서 기능형 AI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걸 대표하는 기업으로 테슬라를 생각을 해왔었는데 테슬라가 올해 Unsupervised FSD,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행할 것으로 실적 발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될 테슬라의 Unsupervised FSD가 이러한 피지컬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지컬 AI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젠슨 왕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하나의 축,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생성형 AI 하나의 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이해한 언어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려면 세상이 돌아가는 물리법칙을 이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LLM 기반의 모델도 제시를 하지만 코스모스라는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플랫폼도 제시한 게 이번에 엔비디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이 올해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서비스된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여전히 이 기능형 AI, 피지컬 AI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가 또 하나 제시한 거는 2026년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운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기능형 AI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운전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딥시크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고효율 개발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AI는 고비용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비용 고효율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20명 정도의 인원과 100억 이하의 비용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오히려 수요가 더 촉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AI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진입장벽은 충분히 낮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면 딥시크가 보여준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것에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소프트웨어나 AI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게 전반적인 AI 시장의 투자가 약화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섹터나 업종의 이동은 좀 있겠지만 전반적인 AI 섹터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간은 AI 하드웨어에 좀 중심이 되어 왔다면 AI 소프트웨어나 AI 에이전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투자 주목도가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하는 게 저희의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형 AI 시대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언어를 넣어서 언어를 출력하는 것은 인풋 자체가 언어였기 때문에, 텍스트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했다면 배타적인 데이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각 데이터입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각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주목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테슬라 정도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단초가 제공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주목해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달에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중심의 투자가 워낙 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 독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인 SAP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SAP라는 기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이미 글로벌 리츠투게더에서 해왔고,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도 계속 보유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글로벌 ERP 솔루션 1위 기업입니다. ERP라고 하는 것은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하는 회사를 얘기하는데요.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옛날 방식으로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사용하고 ERP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AI 기술을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요청하게 되면 그 업데이트를 온프레미스에서 설치하고 설치 비율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딜레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확실한 전환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클라우드로 전환을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PER이 리레이팅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만 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전 세계 1등 ERP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2등 기업인 지멘스가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 부문별로 보시면 클라우드가 50%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역성장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분이 비중이 좀 더 높았지만 클라우드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사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PER의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없는 유럽의 AI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2017년 이후에 한 20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던 PER이 지금은 30배 중반, 거의 40배 수준까지 육박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PER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유럽 내 유일한 AI 수혜를 입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입지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가 보유해 갈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인도, 슈퍼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편입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달에 기업 이야기로 좀 다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플러스 관점 나누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점 나누기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 확실한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만한 주제,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옴니 AI 시대가 개막된다라는 건데, 수집형 AI 디바이스가 확장된다라는 측면인데요. 먼저 옴니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입력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멀티모달 AI 모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텍스트만 들어가서 이해해왔던 AI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만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같은 다양한 입력을 처리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모델이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업을 상대로 B2B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혁신을 이루면서 우리 소비자 지갑으로 침투를 하려고 한다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멀티모달 AI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발표될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탑재를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AI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GPT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텍스트 기반 입출력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서 음성으로 제공해주는 뭐 통번역이라든지 우리에게 뭐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B2C 서비스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출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데이터들을 AI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데이터처럼 출력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인간의 서비스에는 가장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인간에게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선 이러한 수집형 AI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수집형 AI 디바이스는 결국에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설치 혹은 이제 들고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메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안경 형태의 AR 디바이스인데요. 메타와 에실러 룩소티카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레이벤이라는 선글라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메타에서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를 내놓았는데 여기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음성 데이터를 안경테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또 보여주는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커버그도 이러한 기기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집형 AI 디바이스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소비재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경이라는 친숙한 기기를 활용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VR 글라스를 내놨지만 사실 V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착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스하게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안경이라는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 굉장히 좀 스마트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이어버드, 우리가 많이 쓰는 에어팟이라든지 뭐 삼성의 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애플의 루머 중에 하나가 애플의 에어팟에 작은 카메라를 탑재를 해가지고 시각 데이터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디바이스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단순하게 음성 데이터나 우리가 말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지, 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로보틱스의 훈련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점에서도 이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 수집형 AI 디바이스는 결국 중요한 건 인비저블 테크놀로지여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한테 거슬리면 안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하나의 또 중요한 카테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조금 더 인간다운 행동들을 한다면, 인간에게 적합한 행동들을 한다면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의 방식들은 다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좀 중요한 기업들은 포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딥시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액티브하게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알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포트폴리오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운 계절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도 좋은 운용 보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